오늘 미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아프간의 수도 카불 공항을 떴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든 아프간 주둔 미군과 민간인 대피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미국주 전체 10개 지역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맨하튼 지하철의 일시적인 정전 사태로 열차 80여 대가 터널에 갇혀 수백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대규모 정전 및 홍수 피해를 안긴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번 주 중순 뉴욕 뉴저지 일원에 접근합니다. 팀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11월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캠프 측의 요청으로 AYC가 한인 최초 주지사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각종 이민 비자 신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어제 뉴욕시 브롱스 길거리에서 총기를 난사하던 한 남성이 경찰관 총에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가 반격의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마스크 착용과 셧다운 등 반대를 주도하던 한 남성이 결국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멈추면 현재 델타 변이 환자의 증가 속도로는 연말까지 10만여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오후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1년 9.11 테러 발생 직후 시작한 미국과 아프간 탈리반과 전쟁은 이날부로 20년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20년 동안 지속된 아프간 미군 주둔이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동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탈출전이 벌어졌다며 군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의 케네스 맥켄지 사령관은 오늘 아프간 임무의 완수를 알리며 철수 시한 이후에도 원하는 사람들의 추가 탈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약 6천 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2만 명의 현지인이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아프간 철수 시한을 앞두고 지난주 카불 공항 인근에서 테러가 발생해 미군 13명을 포함해 최소 170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에 이용될 폭발물을 싣고 가던 이슬람 국가 차량에 드론 공습을 가했는데 이는 지난 27일에 이어 두 번째 공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이슬람 국가 호라산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의 도버 공군기지에서 돌아온 희생군인들의 시신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어제 공습으로 인해 7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가족 1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빌 어반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민간인 사망자 보고를 받아 조사 중이라며 차량 내부에 있던 폭탄으로 2차 폭발이 발생해 추가 희생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을 경우 몹시 애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아프간을 방문했던 뉴저지주 거주 일가족 3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12 방송은 오늘 탈출을 시도하는 약 300명의 미국인 중 뉴저지에 사는 부부와 12세의 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아들인 20세의 모흐센 세리피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지난 수요일 밤에 착륙할 예정이던 미국행 비행기의 티켓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가족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밥 메네데즈 상원의원과 미키의 쉐릴 하원 의원이 쉐리피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주 전체 10개 지역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지역의 평균 감염률은 3.29%입니다. 한편 호쿠 주지사가 앞서 예고했던 뉴욕주 전역의 학생, 교사, 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시행됩니다. 뉴욕주 코로나19 통계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2.53%로 뉴욕주 10개 지역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은 4.31%, 주 전체 지역 평균은 3.29%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제2의 진원지로 불렸던 뉴욕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69.7%에 달하는 성인 코로나19 접종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차 접종만 보면 77.9%로 뉴욕주 성인 10명 중 약 8명이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 주정부가 모든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방문객에게 학교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뉴욕 전역의 사립, 차터스쿨, 종교학교에 적용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을 우려하며 이 같은 비상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이 먹을 때, 마실 때, 노래를 부르거나 관악기를 연주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세 미만의 어린이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의료 면제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9월 13일 첫날을 앞두고 시립학교의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또 모든 교육부 직원에게 9월 27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모든 학교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교사와 기타 직원이 주간 테스트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학생과 교직원이 광범위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백투스쿨 코로나19 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주에서는 총 4,2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입원 환자는 2,148명으로 103명 줄었습니다. 어제 맨하탄 지하철에서 정전으로 수십 대의 열차가 멈춰 역 사이에 갇힌 승객 수백 명이 터널을 통과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10시 40분경 맨해튼 할렘 리버 인근에서 2호선과 3호선 지하철 차량이 멈춰 인근 노선이 대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전력에 문제가 생겨 예비 전력에 의존했지만 곧 이마저도 끊겨 9시 30분경에는 모든 숫자 노선과 L 노선의 운행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브롱스에서는 5개 차량이 역 사이에 갇혔고 관제센터로부터의 전달 사항도 끊겼습니다. 당시 승객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안내방송만이 반복됐다며 아이들과 함께 1시간 30분가량 갇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승객 약 550명이 타고 있던 차량 80대의 운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중 터미널 중간에 갇힌 300여 명은 어두운 터널을 통해 탈출해야만 했는데 일부는 소방관의 도움 없이 홀로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정경에 운행이 재개됐지만 새벽 1시 30분까지 심각한 지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전력회사 콘에드사는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로부터의 지하 송출 체계에 결함이 생겨 일시적인 전압 외란이 일어났다며 MTA 측의 통신 결함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TA 대변인은 개별 차량의 전원을 공급하는 제3선로는 타격을 받지 않아 정전 중에도 내부 전등과 냉방시설은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사건이 전례 없는 시스템 오류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MTA 측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부 승객들이 홀로 탈출을 시도한 것이 위험한 일이었다며 추후 이러한 시도를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상륙으로 루이지애나 주에서 약 100만 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는 등 극심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아이다의 잔해는 이번 주 중순 뉴욕 뉴저지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캐리비안 해안에서 형성된 허리케인 아이다는 주말 동안 루이지애나 남동부와 미시시피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미국 역대 5번째 규모로 보고된 허리케인 아이다는 어제 정오경 15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수많은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고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전력회사 엔터지 측은 110만 이용객 중 약 80%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루이지애나 해안에서는 수백 대의 보트와 헬리콥터가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갇힌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온라인상에 그들의 주소를 알리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는 운전자 1명, 바톤 루즈에서는 쓰러진 나무에 맞은 주민 1명 등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주지사 측은 대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사망자 보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들은 전력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는 오늘 열대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며 미시시피 내륙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다의 잔해는 수요일에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영향을 미쳐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까지 3에서 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미 최근 열대 폭풍 헨리로 인해 젖어 있는 땅에 추가 강수량이 생겨 돌발 홍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5개구 전체와 뉴저지 허드슨, 버겐, 에섹스, 유니언 카운티, 커네티컷의 페어필드 카운티에는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돌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지만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주지사 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한인 청년들로 이뤄진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에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말 머피 주지사는 이 단체 주 활동지인 테너플라이시를 직접 방문해 지지 선언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정우경,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시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잭 시타렐리 공화당 후보와 경쟁을 펼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한인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에 지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지지 선언식에는 마크 짐너 테너플라이 시장, 민주당 소속인 고든 존슨 뉴저지주 하원의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장, 엘렌 박 하원의원 후보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앞서 AAYC는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시타렐리 후보의 러브콜도 받았지만 한인 2세들의 정치력 신장 가능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AAYC 대표는 더 공정하고 공평한 뉴저지를 만들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머피 주지사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rom the onset of their election as governor and lieutenant governor in November of 2017, they have clearly demonstrated their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all New Jersey residents through many highly efficient initiatives. As a result of their policies on criminal justice reform,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nvironmental issues, they have already started fulfilling their vision of a stronger and fairer New Jersey with remarkable success. 이날 필 머피 주지사도 AAYC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캠프 측에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임 성공을 위해선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큰 영광을 입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There are words in the name of this organization which jump out. Asian American. Third or fourth, depending on how you count it, largest Asian American community of any American state. That's a big deal. One of the fastest growing communities in our state. Organization is youth, and I'll leave you with that. Too often in politics, the youth sit it out. And the irony, the sad irony, is the decisions we're all making today will have legs and have lasting impact for decades to come, and overwhelmingly will impact the youth of today. 이외에도 머피 주지사는 본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특히 한인 이민사회는 뉴저지에서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있어 한인 커뮤니티와 같은 마음으로 기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정치계에 한인들을 비롯한 더 많은 아시안들이 참여하고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isten, we wear the presenc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our state as a badge of honor.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state of New Jersey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It's growing really fast, and I celebrate that along with the community. Without question, the diversity is significant, and we need more of it. We are in many respects the most diverse state in America.
We need to make sure that our politics reflect that. 언론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머피 주지사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지만 뉴저지주는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기 전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8년간 재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 당적으로 연임에 성공한 주지사는 지난 1977년 브랜든 번이 마지막입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문 전달식을 성사시킨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는 지난 8월 광복절 기념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뉴욕 월스트리트 앞에 최초로 태극기를 개양했으며 4월에는 테너플라이 시장을 설득해 해외 최초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해 논란이 되자 단체 항의 메일을 보내 이를 바로잡기도 했으며 아시안 혐오 문제가 불거진 팬데믹 기간 이를 규탄하는 성명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실감보다는 너무 떨렸어요. 이렇게 거버너 같은 높으신 분이랑 같이 엔도스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이제 이게 처음이자 에이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웨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필 머피 주지사는 이후 엘렌박 하원의원 후보의 주최로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로 장소를 옮겨 지역 상인과 지역 정치인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지사는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현안에 귀를 기울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비롯해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 신청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민 관련 수속도 모두 해당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 검사 증명서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을 포함하고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 등의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CDC 측은 이 같은 규정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CDC의 명령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에서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며 단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등에는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그러나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이민 서비스국이 이에 대한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뉴욕시 브롱스에서 경찰들이 총기를 난사하던 남성의 총을 쏴 그가 쓰러지자 그의 아버지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되돌리는 끔찍한 총격전이 벌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15분경 브롱스 이스트 180가 인근에서 마이클 로사도라는 이름의 한 24세 남성이 한 무리를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인근에서 퇴근 중이던 경찰 2명이 이를 목격해 그에게 경찰임을 알리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권고했지만 로사도는 경찰에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이에 반격해 그에게 총을 쐈고 로사도는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로사도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서 총을 뺏어들어 경찰을 향해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이를 피하며 경찰들은 로사도의 아버지를 향해 총격을 되돌렸습니다. 경찰관과 로사도의 아버지는 무사했지만 아들 마이클 로사도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아버지는 총격 이후 주차된 차들 사이를 누비고 총을 한 여성에게 건네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상에는 젓갈색 혼다 오디세이 차량이 총알에 의해 파손된 모습이 포착됐고 차 옆에는 3개의 탄피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이용된 총을 입수하지 못했는데 영상에 총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사도의 아버지는 마약 소지, 폭행 등으로 61건의 체포 이력이 있었던 반면 아들 마이클 로사도는 무면허 운전 등 다소 가벼운 범죄로 인한 체포 이력이 7건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반대 운동을 주도한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AP통신은 텍사스주 샌앤젤로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30세 케일러 윌리스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윌리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관련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비타민C나 아연, 아스피린, 구충제인 아이버맥틴 등을 복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버맥틴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약품입니다. 병원 치료를 거부한 웰리스는 상태가 악화되자 7월 30일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한 달 가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윌리스는 작년 7월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장 폐쇄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샌앤젤로 교육고에 편지를 보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의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새 아이의 아빠였으며 그의 아내 제시카 웰레스는 넷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아내 제시카는 남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델타 변이 감염 환자가 급증할 경우 연말까지 10만여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CNN은 워싱턴 대학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 사이에서 델타 변이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12월까지 10만여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 CNN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약 8천만 명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5만 5천 건의 신규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규 감염자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접종을 하면 10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이념적, 정치적 이유를 떠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 노출로 주에 격리되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더 많은 어린이가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이라며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왔다며 어린이 보건정책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10월 초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연방 대법원의 강제 퇴거 유예안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뉴저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장 올 연말까지 강제 퇴거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새롭게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렌트비가 연체된 중위소득 80에서 120% 사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강제 퇴거가 금지됩니다.
가계 연소득이 중위 80%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강제 퇴거가 유예됩니다. 단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새 입주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기존 세입자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퇴거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가계소득 증명과 팬데믹의 여파로 집세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세입자 지원 예산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 말 이후 주 당국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0억 달러 중 관련 혜택의 25% 미만의 예산만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몰개지 상환을 돕기 위해 마련한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주택 소유주 지원 기금은 아직 신청 창구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 방송과 ABC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더 많은 어린이가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이라며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0월 초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이 식품의약국 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 간격에 대해서는 의료 데이터에 따라 추후 변할 수 있지만 아직 8개월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부스터샷 간격을 5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후 증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혈액의 세포를 파괴하는 특정 효소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특정 효소의 증가를 억제하면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과 애리조나 대학, 웨이크포레스트 대학 연구진은 지난해 환자들의 혈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으며 임상연구학회 학술지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혈장에는 분비성 포스포리파제 A2군 효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울뱀 독에 든 활성 효소와 유사한 효소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 효소는 건강한 사람 체내에는 저농도로 존재하며 세균성 감염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폐혈증이나 천식,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으로 전신 염증이 발생한 사람은 이것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며 다발성 장기 부전과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진은 또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을 의료진이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평통사무처 등에 따르면 양호 현 회장이 20기 평통뉴욕협의 회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양 회장은 18기와 19기에 이어 다시 한번 뉴욕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평통뉴욕협의 회장이 2차례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기 평통 뉴욕협의회 자문위원은 총 153명이 최종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9기 147명에 비해 6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5명만 선발된 직능위원회는 강준화 미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대표가 뽑혔습니다. 아울러 45명을 선발한 해외 상임위원회는 이 에스터 퀸즈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회장이 새롭게 발탁됐습니다. 미주 지역 부의장에는 최강철 미주민주 참여 포럼 KPEC 대표가 위촉됐으며 필라델피아 협의회장에는 성티나 티나성 종합보험 대표가, LA 협의회장에는 이승우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20기 평통 자문위원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